자, 오늘은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챗 GPT에서 여러 가지, 지금 API도 나왔고, 또, 빙이나, 또 바드, 또, 아수거, 리튼, 뭐, 그 애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지금, 그, 어도비에도 챗 GPT-4와 연동이 돼가지고 지금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것들도 보면은 상당히 고도화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아주 쉽게 뭐 그림도 그릴 수가 있고 영상도 만들 수 있고 이게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중에는 챗 GPT 관련된 강좌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있죠.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다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강좌를 좀 개설해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만간 그렇게 들어가서 강의 좀 들어보긴 합니다만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 강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챗 GPT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들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고도화된 내용까지 이렇게 많이 하고 돈을 버는 방법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위인을 해서 그 강좌를 꾸려서 여러 가지 강좌를 덧붙여서 이렇게 수강료를 받고 하는 일들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그 강좌를 들어보면서 아직은 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이르다. 무슨 이야기냐면 챗 GPT라고 하는 것을 일단 나에게 좀 익숙해져서 자전거를 탔는데 비틀비틀 거리는 것보다는 또 뭔가 페달을 돌렸더니 앞으로 나가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서 있고 그래서 이제 계속 굴러가는 그런 단계가 됐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회전을 하고 어떻게 좀 그 급하게 뭐그 커브를 돌고 이런 그 기량들을 익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그러한 기량들을 익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좀 어려워 복잡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이런 일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중점을 두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면 챗 GPT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먼저 그것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좀 써봐야 되겠다. 써서 봤더니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오더라. 그래?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할 거야. 그래서 더 어려운 것은 내가 어디서 배울까? 또 고도화시키는 것을 내가 진짜 이제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내가 배워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배워서 내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은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너무 초보적인 수준이라든지 너무 동떨어지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습니다. 충분히 좀 이해를 하고요. 근데 제가 제 목적은 일단 챗 GPT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이틀에 대해서 쭉 말씀을 좀 드렸듯이 이제는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이 뭐야? 왜 그게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챗 GPT 3.5, 그다음에 챗 GPT 4가 나오면서 내가 어떤 명령이 있는지 입력을 시키면 답을 해줘.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저도 사실은 그렇게 시작을 해서 무작위로 막 쳐봤거든요. 뭐 그림을 그려줘봐. 뭐 이렇게 뭐 찾아줘봐. 뭘 해줘봐. 이렇게 했는데 역시 한계가 있더라. 그 한계가 뭐냐 하는 것을 하나씩 쭉 가면서 이제 그것을 전달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길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챗 GPT에 대해서 어떻게 쓸 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아실 줄 믿기는 합니다만은 먼저 챗 GPT를 쓰기 위해서는 뭐 앱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PC에서 쓰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구글 크롬에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 물론 빙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MS 오피스에서 운영하는 이 브라우저 들어가서 바로 챗 GPT를 쓸 수가 있고 이틴에 들어가 쓸 수도 있고 아수를 쓸 수도 있고 다 하지만 일단 챗 GPT에 대한 프롬프트를 쓸 수 있는
템플릿, 이것을 제대로 쓰시려면 구글 크롬이 최적화되어 있다. 그런 것을 아시고요. 그래서 구글의 아이디를 얻어서 내가 구글 회원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구글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구글에 들어가서 챗 GPT를 먼저 검색을 하죠. 그래서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챗 GPT for 오픈 AI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쭉 뜹니다. 물론 챗이라고 하는 글자 하나만 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쭉 이렇게 나옵니다. 챗 GPT부터 시작해서 뭐 사용하는 방법, 오류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챗 GPT 관련된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검색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열거를 해주는데요. 거기에서 챗 GPT for 오픈 AI라고 하는 것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렇게 오픈 AI에서 로그인을 할 거냐 사인업을 할 거냐 이런 차이 뜨죠. 홈페이지가 뜨면 여기서 이제 먼저 사인업을 통해서 내가 등록을 하게 되고 하는데, 이 등록하는 방법은 굉장히 편합니다. 바로 구글 아이디를 가지고 등록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구글로 등록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구글로 하겠다 그러면 Continue with 구글이라고 해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고요. 바로 이제 가입이 되면 이 창 전에 하나 창이 뜨는데 그걸 지금 제가 초보 작업을 하면서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날려버렸는데 이 전 단계 하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내 챗 GPT를 쓰겠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챗 GPT도 이게 3.5가 있고 챗 GPT-4가 있죠. 그래서 기본 들어가면 3.5의 디폴트로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챗 GPT 플러스가 돼서 내가 매달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을 하면 챗 GPT-4로 이렇게 등록이 돼, 로그인이 됩니다. 이렇게 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챗 GPT-4에 들어가면 이렇게 템플릿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챗 GPT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내가 어떤 서비스로 이용할 거냐 하는 것을 난 시정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챗 GPT 플러스가 되지 않으면 3.5로 등록,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먼저 이렇게 쭉 보시면 이 프롬프트에 대한 템플릿이 쭉 나옵니다. 블로그로 소개하는 것을 할 거냐, 블로그에 대한 아웃라인에 대한 내용을 쓸 거냐, 블로그 어떤 섹션에 대한 글을 쓸 거냐, 이런 것들이 쭉 되면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기도 보시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광고를 내는 텍스트를 내가 만들겠다. 또는 뭐 어떤 이벤트를 할 때 보낸 이메일 보낸다. 또 굉장히 많은 그 템플릿들이 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링크드인에 헤드라인을 쓰겠다.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가서 이제 적당히 필요한 것들을 바로 쓸 수 있게 이렇게 링크드인에서 내가 어떤 것을 만들 거야. 그래서 여기다 이제 쓰죠. 뭐 링크드인에서 내가 어떤 헤드라인을 한번 쓰고 싶어.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 그 approachable LinkedIn headline of the 120 characters라고 지금 이제 110개 캐릭터를 만들 텐데, 내가 먼저 나의 타이틀이 뭐야? 뭐 내가 컨설턴트야, 프리랜서야,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여러 가지 내가 어, 가장 크게 어떻게 도달하, 뭐를 얻을 거야 여기서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쓰고 이렇게 해서 쭉 써서 주면 뭐 이렇게 써주는데요. 뭐 나중에 저 하나씩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간단히 맨 먼저 쓸 수 있는 것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챗 GPT를 말씀을 드리면서 맨 먼저 말씀을 드릴 때 챗 GPT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가급적이면 자세하게, 그리고
영어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쓰시는 게 가장 좋은데, 챗 GPT-4, 챗 GPT 플러스부터는 바로 내가 여기서 입력을 하면 한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3.5에서는 한글을 입력하면 엉뚱한 이야기들이 막 튀어나와요. 자금이 이상한 것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5 같은 경우는 미리 번역기를 띄워놓고 쓰기도 하고요. 여기 자체에서도 번역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 번역기를 쓰다 보면 자칫 영문이 입력이 안 되고 한글로 입력이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다 보니까 오류가 많이 생겨서 아예 번역기를 여기에서 띄워놓고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번역기를 쓰면 좋은 점이 오류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어떤 그 미스 커뮤니케이션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도 컴퓨터를 켜 놓으시고 한번 따라서 계속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스마트폰으로 지금 보시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제 지금 나가는 이 영상 자체를 녹화를 했다가 제가 유튜브에 올려서 다시 페이스북이라든지 또는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게끔 해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들을 때 리얼타임으로 같이 따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내가 지금 결혼식에 축사를 하는데 어떤 말을 했으면 좋을지 말해줘. 뭐 이런 간단한 얘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문을 좀 만들었고요. 이 영문을 복사를 해서 이 챗 GPT의 뉴챗 새로운 명령 창에다가 그대로 입력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했더니 나옵니다. 바로 나오죠. 네. 지금 414개 단어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문장을 지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한글로 한번 볼 텐데요. 이렇게 제가 명령을 넣고요. 자,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한 부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과 공생의 여정을 시작하는 두 영혼의 아름다운 결합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말을 좀 써줬네요. 그래서 신부 이름과 신랑 이름에게 당신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쭉 만들어 주었는데요. 사실은 여기에서 좀 더 뭔가 구체적인 내용을 넣어주면 더 재밌는, 더 멋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나는 지금 결혼식에 연설을 할 것입니다. 축사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 해주고 싶은지 말해주세요. 라고 내 기준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챗GPT 너가 내 기준 한번 말해줘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나는 이제 여기다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자, 나는 지금 40대 예, 두 남녀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 결혼을 하는 제의 축사를 하게 됐다. 두 분의 삶이 이제는 더욱 밝고 행복한 나날이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은 축사를 만들어줘. 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여러 가지 이야기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넣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스님 여러분, 뭐 이게 영어이기 때문에 좀 그 번역하는 좀 뉘앙스가 좀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바로 넣자마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더 아까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그리고 축배를 해서 건배를 한다는 이야기까지 이런 이야기를 쭉 이렇게 만들어주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챗 GPT를 쓸 때, 이런 프롬프트라고 그러죠. 이제 명령어 라고 그러는데, 이 프롬프트를, 쓸 때 주의할 점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어, 잘못된 정보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챗 GPT는 인간이 아니고 컴퓨터라고 하는 이 기계가 수많은 이 정보들을 가져다가 스스로 익히고 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를 조합을 해서 생성을 해주는 기능은 있지만, 어찌 보면 잘못된 정보를 가져와서 잘못된 내용들을 전달해 주면서 이것이 맞는 건지 그런 건지 이런 것들을 GPT 스스로가 판단을 안 되는 겁니다. 즉,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잘못된 정보를 뱉어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거나 정정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은 챗 GPT에게 믿을 수 없고, 오직 그 챗 GPT의 명령을 주어서 그 답을 얻어낸 내가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무슨 화면에 뭐가 떠가지고 뭐가 였나? 아, 빙이 갖다 있었네요. 음. 그래서 빙은 조금 이따가 다시 또 보여드리게 하겠고요. 두 번째는 표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 이게 자, 됐는데. 이 챗 GPT가 만들어내는 것이 수많은 데이터, 수많은 정보들을 가져다가 조합을 해서 만들어내주긴 하지만, 결국에는 누군가가 자연인이 만들었던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주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만든 내용인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만 누군가는 그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내 스스로가 어떻게 얼마큼 가공을 잘 할 거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챗 GPT가 어떻게 그 컨텐츠를 생성하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을 항상 그러니까 챗 GPT가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공표를 해줘야 됩니다. 저도 지금 챗 GPT를 가지고 명령어를 넣어서 내용을 받아서 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아예 그 책에 공동 저자로 챗 GPT를 집어넣습니다. 이런 것 같이 적어도 최소한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이제 그러면 프롬프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롬프트를 한번 보고 가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요, PPT에 들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안 되겠고요.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이 프롬프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 프롬프트 내용을 제가 채팅창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에서 이것을 다운을 받으셔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프롬프트의 내용은 글씨를 좀 확대해 가서 지금 이 정도 글씨도 지금 좀
보는데 좀 불편이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먼저 프롬프트에다가 나의 정체성을 정해주는 겁니다. 뭘 정해주냐면, 너는 지금부터 챗 GPT 프롬프트 엔지니어야. 내가 요청하는 내용에 챗 GPT가 가장 좋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구성해주면 돼.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다가 또 이해를 했으면 A라고 답해줘. 라는 것도 주면 좋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만약 내가 질문을 했을 때 아래와 같은 조건이라면 너는 좋은 프롬프트를 만들기 위해 질문을 계속해줘. 그러니까 이해를 잘못하면 나의 질문을 명확하게 인지를 못했을 때 또는 챗 GPT가 답변을 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될 때, 네 스스로가 이걸 했더니 챗 GPT가 이건 답변 못할 거야 라고 판단이 됐을 때, 또는 질문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의 정확도가 7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70점 이하로 떨어지면 이거는 쓸 수 없는 거야 라는 것을 미리 정해주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는 내가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서 이런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라고 말하기 전까지, 그때가 네가 질문이 있으면 계속 질문해주고 기다려줘.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또한 내가 질문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충실하게 프롬프트에 반영했는지 알고 싶기 때문에 내가 요청하는 질문이 끝날 때마다 0에서 100까지 신뢰도 점수를 나타내 주어. 그래서 프롬프트 네가 이제 만들어 하는 프롬프트 요소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줘.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에서 마지막에 이제 제가 지금부터 프롬프트 엔지니어로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묻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 한번 하자. 이렇게 이제 해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렇게 채팅창에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입력을 시켰더니 아까 가르치고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못했네요. 자, 이렇게 쭉 해서 질문을 넣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출력할 때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줘. 그 충족해주는 조건이 뭐냐면 문자 그대로의 명확한 언어를 사용해주고 해당 주제에 대하여 전문가처럼 행동해주고 특정 인물 또는 여러 인물의 조합처럼 행동해줘야 되고 복잡한 작업의 경우 번호를 붙여서 단계별로 지시사항을 알려주고 5개의 문장이 넘은 경우에는 이 프롬프트를 계속 만들어야 할지를 나에게 물어봐줘.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전문 작가나 스토리텔러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청해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왔습니까? 자, 첫 번째,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어떤 주제에 대한 프롬프트를 구성해 드리면 도움이 될까요? 라고 이제 물어봤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뭐라 해야 될까요? 그래야 돼. 나는, 자, 당신은 항공 우주 비행사야.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지금 항공, 어, 로켓의 발사 조건이 완벽하다고 가정을 하고, 이 시간에 로켓을 발사를 하면 언제 달에 도착할 수 있는지 시간을 계산해줘.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했냐면 로켓의 평균 속도는 얼마인가요? 달과 지구 사이의 평균 거리는 얼마인가요? 로켓의 가속도는 어떤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로켓이 발사된 지점의 위도와 경도는 어딘가요? 지금
이것이 로켓이 발사를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로켓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갈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도달한 거리가 시간이 나올 거고요. 달과 지구의 평균 거리라는 것은 이 달은 항상 공전과 자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경이 항상 줄었다 늘었다 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도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로켓의 가속도라는 것은 뭐냐면 발사가 돼서 처음에 D권까지 올라갈 때 몇 킬로의 가속도를 가지고 갈 것인지, 그다음에 로켓이 발사된 지점의 위도와 경도는 어디인지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평균 가속, 평균 속도, 로켓의 평균 속도는 어, 초당 어, 몇 미터랄까요? 1000km. 한 번에는 1000m per 세컨드 스퀘어? 세컨드로 해야 되는데 세컨이고, 맞아. 위도와 경도는 4번은 118.00 35.00으로 위도. 위도는 30, 위도가 35고, 경도를 이렇게 올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올려봤습니다. 신뢰도 점수는 이게 지금 물어봐서 나오는 점수는 90이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나왔죠? 이렇게 해서 답을 줬더니 파이썬에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파이썬에 넣어서 이 술들을 쭉 해서 입력을 해서 계산을 해놨더니 이 프롬프트를 실행하면 로켓이 달에 도착하는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신뢰도 점수는 100입니다. 했었죠. 자, 그래서 로켓이 달에 도착하는 시간은 며칠, 몇 시간, 몇 아워 이렇게 쭉 해서 나오고요. 그래서 자, 이제 그래, 이 정보로 계산해줘. 자, 1일 3시간 34분 59초입니다. 지금 입력해준 정보가 굉장히 빠른 걸로 해서 정보를 했더니 계산을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은 지금 이제 계산한 그 자체, 결과 값을 지금 보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너에게 임무를 이렇게 줬어. 그래서 무엇을 할 거야. 그래서 너는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맞추는 그 일을 해줘. 그랬을 때 내가 결과물을 내려고 하려고 하는 그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줘. 이런 것 등등. 나에서 이렇게 조금 전에 제가 채팅창에다 올려드렸던 그 프롬프트, 명령어 있잖아요. 그 명령어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물 가면서 답을 얻어가는 과정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답변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학적인 거 말고 인문학적인 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새 채팅에 들어가서 가끔 지금 뭐 문제가 좀 되네요. 이선이 화면 자체도 지금 바뀌어 버렸고, 그래도 하더라도 다시 한번 시작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챗 GPT에다가 조건들을 주고요. 일단 넣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제 어떤 제품을 판매를 할 겁니다. 자, 어떤 주제에 대해 프롬프트를 생성해야 되나요? 해당 주제에 대한 몇 가지 예시 질문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요? 프롬프트 길이에 대해 어떤 제한을 원하시나요? 특정 스타일이나 톤으로 프롬프트를 구성해야 하나요? 추가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지금 어, 허리 디스크의 특효약을 개발했어요. 이 약을 판매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 약을 만들어야 하는데 합니다.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신뢰도는 90이고요. 허리 디스크에 대한 특효약을 개발하셨다니 축하드립니다. 마케팅 전략을 구성하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약은 어떻게 작용하며 기존의 치료 방법과 어떻게 다른가요? 이에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쭉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이 내용에 맞게끔 1번부터 차근차근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1번. 이 약은 허리의 신경에 직접 전달되는 물질입니다. 수술로 치료하지 않고 약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2번 항은 허리 디스크를 겪는 사람들의 주요 고민이나 요구사항은 무엇이냐면 어, 앉아서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통증 심해서 맞습니다. 세 번째는 해당 시장을 어떻게 정의하고 타겟팅할 계획이 있나요? 자, 40대에서 타겟은 40대 이상의 남녀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경쟁 제품이 있을 경우 이 특효약과 경쟁 제품 간의 장점과 차별화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어, 허리 나아가 있는데 이 약은 장기간 복용해야 합니다. 음,
그다음에 여기까지만 해놓고요. 5번에 어떤 유형의 마케팅을 활동 고르시나요? 광고, 디지털 마케팅, 이벤트 이제 있는데요. SNS를 통한 디지털 마케팅 한번 해보죠. 디지털 마케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번은 어떤 톤이냐? 좀 강하기도 아까 뭐지? 강력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톤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명령을 넣었습니다. 오늘 뭐가 좀 그렇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여기에서 지금 진행을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은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많은 것을 못하는 그런 것이 있긴 합니다만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가는 것을 좀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허리 신경망에 직접 약효가 주고 며 수술을 하지 않고 약물로 감기에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또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거는 허리 디스크를 겪는 사람들의 주요 고민이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요? 주로 앉아서 일을 하지 못하고 통증이 심하면 도저히 통증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습니다. 한번 해당 시간과 특이성과 같은 학교 있나요? 한번 40대 이상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남녀. 그다음에 4번은 전공증 제품은 허리 나가 있는데 어, 잠시만요. 가능합니다. 또
5번은 어떤 유형의 마케팅 활동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네, 가급적이면 SNS나 디지털 마케팅으로 마케팅을 SNS에서 합니다. 이렇게 좀 하고요. 6번은 마케팅 메시지나 톤에 대해 특정한 스타일이나 이미지를 원하시나요? 네, 강력하고 음, 임팩트가 강한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줘보겠습니다. 정보를. 자, 줬더니 신뢰도 점수는 50입니다. 이 답변에 기반하여 허리디스크 특효약을 판매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위한 프롬프트를 제공하겠습니다. 아래의 프롬프트를 활용하여 마케팅 전략을 구성해 보세요. 했습니다. 프롬프트는 일단 허리디스크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의 특효약을 알리기 위한 강력하고 임팩트 있는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세요. 특효약 허리나를 홍보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과 타깃 시장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을 설명하세요. 아마 이 허리나가 경쟁 제품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우리 제품으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1번 소개는 허리 디스크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우리의 특효약 허리나를 소개하는 간결하고 효과적인 설명을 작성해 주세요. 쭉 해서 이렇게 지금 몇 가지 지금 6가지를 지금 이제 만들어 줬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리 디스크로 고생받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러한 내용을 하는 그래서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카피를 한 다음에 이렇게 프롬프트 창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담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여기에 시장에 도달하게 전략을 만들어 주세요. 이제 이거거든요. 자, 보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디어 허리 디스크로 고생받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의 특권을 설명해 주세요. 소개해줬고요. 차별화 포인트는 이렇게 증명해 주세요. 이 프롬프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씩 이렇게 그래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최적화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다시 가서 이제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하나가 볼까요? 어, 허리나는 허리 디스크나 고통에서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징과 함께 효과적인 설명에서 이렇게 특히하고 소개하세요. 이것을 한번 카피를 해가지고 해볼까요? 먼저 앞에 걸 먼저 해줘야 되겠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프롬프트를 여기서 홍보를 구성해 주세요. 언제인지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이 프롬프트를 이제 만들 겁니다. 아까 허리나에 대한 것을 이제 그 부분만 이렇게 복사해서 또 했더니 프롬프트 또 만들어서 이렇게 또 만들어줬고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허리나는 허리 디스크로 인한 고통을 단시간에 해소하기 위한 특효약입니다. 허리 신경만 있지.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소개를 해줬더니 이제 예시를 만들어준 거죠. 이런 허리 디스크로 인한 고통은 가슴 물음표 잡게 하고 뭐 습관입니다. 하지만 해서 허리나를 소개합니다. 허리신경씨 적용하여 약물로 치료한 허리나는 다른 제품과는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해서 광고하는 SNS에 광고하는 문구들을 지금 이제 했고
어떻게 지금 우리가 캠페인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움을 뭐 하는 내용들에서 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홍보 전략을 구성해 보세요. 지금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홍보 문구를 만들어줬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또 필요한 거.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홍보 전략을 만들면 되겠어. 그래서 홍보 전략을 한번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또 더 구체식으로 또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 처음에 프롬프트를 만드는 것을 시키고 또 그 프롬프트를 만들어준 것을 가지고 와서 이게 어떤 전략을 만들거나 홍보 문구를 만들거나 여기에다가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어, 이 프롬프트가 이제 이거죠. 이거 프롬프트가 이제 이 프롬프트니까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아까 복사한 것인데 이제 계속 보냈기 때문에 두고 허리 디스크로 고통받고 있는 계신 분들에게 우리의 투표와 허리의 날을 알리기 위해 강력하고 임팩트 있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세요. 수립해 주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수립해 주세요. 그다음에 투표와 허리 날을 홍보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과 타겟 시장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을 설명해 주세요. 도달하기 위한 영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주세요. 자,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자, 타겟 플랫폼은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활용하여 허리나를 홍보하는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합니다. 유튜브는 영상 콘텐츠를 공유하는 데 적합하며 페이스북은 광고 캠페인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기획은 영상 콘텐츠를 통해 허리나의 효과와 신뢰를 높이는 시나리오를 구동합니다. 아래는 이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장면 1, 2, 1, 2, 3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또 영상을 만드는 AI에 줘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죠. 또 이걸 가서 구체적인, 그러면 마케팅 전략을, 여기서 이제 다시, 그러면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허리나라고 하는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타겟 시장을 좀 분석하죠. 그다음에 주요 고객으로 접근하죠. 디지털 컨텐츠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을 합의해 주고요. 소셜 미디어를 이렇게 활용해라. 또 오프라인 협력과 제휴를 해라. 후속 관리와 피드백을 해라. 이렇게 해서 기반으로 해서 홍보실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 내가 그러면 여기다가 후속 관리와 피드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세요.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허리식 투표하게 허리 하나의 후속 관리와 피드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 서비스 팀을 구성해 이렇게 하십시오. 다채로운 응대 채널을 제공하십시오. 신속한 응대와 해결을 해주십시오. 고객 만족도 조사, 주기적으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합니다. 리뷰 및 평가 관리를 이렇게 하십시오. 제품 개선 및 업데이트는 이렇게 하십시오. 고객 이렇게 해서 쭉 후속 관리. 그러니까 내가
아까 여러 가지들을 지금 연결해서 저한테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그것 중에서 부족한 것이 뭔지 그것을 또 집중적으로 이렇게 물어갑니다. 하나씩 하나씩. 또 이렇게 줬는데 고객 교육과 정보 제공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더 효과가 더 높을까? 이런 또 물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 또는 어떤 것을 원할지 모르겠지만 좀 더 내가 움켜쥘 수 있는 그런 계획,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꾸준히 물어서 나의 계획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일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자, 이 내용을 홍보하기 위하여 이메일을 발송하고자 하니 이메일 내용을 작성해줘. 네. 자, 이메일을 보낼 수 있게 내용을 만들어줘. 이렇게 해서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자, 자, 제목, 허리디스크 고통 완화를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 허리하나 소개. 안녕하세요. 저희 허리하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제품입니다. 장점은 이렇습니다. 현대의상에서 일하는 40대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한 허리나는 귀하께서 직면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하께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등등 해서 이런 내용들을 쭉 해서 이메일은 어떤 거고 전화번호는 이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치료 활성을 즐기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기왕이면 나의 이메일은 어떤 거고 전화번호는 어떤 거고 이런 거 등등 이걸 또 넣어주면 또 자세히 또 얘기해서 넣어주겠죠. 또 여기다 이거를 내용을 페이스북에 포스팅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아 지금 잘못됐네요. 다시 네. 이 내용을 어, 페이스북에 포스팅 할 수 있는 이렇게 만들어줘. 그다음에 그리고 홍보를 위한 사진이 필요하니 미드저니에서 만들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어줘. 좋았습니다. 자, 텍스트 포스팅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모지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했죠. 참 깔끔하게 간단하니 이걸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포스팅하면은 상대방이 호감을 가질 수 있게끔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자, 이미지 프롬프트를 지금 냈거든요. 이미지 프롬프트는 주제는 허리나의 효과적인 치료와 함께 일상생활을 즐기세요. 이미지 설명은 사람이 허리를 쥐고 있는 모습으로 고통받는 허리 디스크의 상승을 나타냅니다. 이미지 스타일은 밝고 활기찬 색상을 사용하여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배경은 활동적인 일상생활이나 행복한 가족 모습을 배경으로 사용하여 일상적인 행복과 허리 디스크에서의 회복을 대비하여 표현합니다. 허리 제품,
허리나 제품으로서의 로고와 함께 특별성과 회복 가능성을 강조하는 이미지를 추가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미디제니에서 프롬프트를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요구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영문으로 만들어서 얘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추가합니다. 이렇게 그대로 복사를 한 다음에 탑픽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요.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미디제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오버되긴 했지만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미디제니까지 한번 해서 하는까지 가보겠습니다. 미디제니도 기본 20개인가요? 이제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유료로 전환하라고 그렇게 하죠. 네. 그다음에 이 디스코드가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들어올 때마다 헷갈립니다. 자꾸 미디젠에서 조금 전에 프롬프트를 넣고 그림을 만드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자, 앱 사용을 위해서 프롬프트를 입력하고요. 음? 음, 네, 이 프롬프트에 입력을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엔터 치고요.
어디까지 지금 작업이 됐는지. 지금 진행이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한, 네, 다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네요. 털이 통증이 있지만 좀 나아지는 그런 모양을 지금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어떤 그림이 좋을지, 아무래도 이게 지금 허리를 잡고 있는 것이 좀 더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업그레이드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을 좀 더 여러 가지 형태로, 이거보다는 세 번째, 세 번째 글 한번 해볼까요? 세 번째 글 한번 더 업그레이드를 한 번 더 여러 가지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AI 챗봇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게 참 많고요.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수겁이나 리튼에서 하면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쉬운 그림들은 바로바로 고퀄리티로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또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모양과 이 모양, 이 두 개를 가지고 좀 여러 가지 형태를 더 만들라고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했는데 업스케일을 한 게 지금 나오지 않고 있네요. 세 번째 것을 한번 업스케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것을 업스케일로. 그래서 미디제니는 프롬프트를 만들 때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어려움이 사실 없는 게 뭐냐면 이 그림들을 쭉 봐가면서 아까 이렇게 좀 업스케이징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좀 퀄리티를 높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내가 어떤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프롬프트를 썼는지 이것을 자세히 보고 그걸 복사를 하거나 해가지고 그걸 내가 필요한 것들만 몇몇 가지만 더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실적으로 많이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의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저기 지금 채널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복사를 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약간 변형을 시켜서 이렇게 작업을 시키면 내가 요구한 내용들을 바로바로 만들어줍니다. 자, 오늘 사실은 1시간 정도에 해서 이렇게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제가 준비한 내용이 다 전달이 좀 안 되긴 합니다. 그래서 실습 한 번씩 해 보시고요. 제가 이 영상을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그 실습을 한번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몇 시간 놔뒀다가 나중에 손 다시 하려고 그러면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손이 안 잡히는데 바로바로 해보시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은 아니고요.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이 강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양들이 많아서 하나씩 하나씩 그때그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소셜 미디어의 캡션을 짧은 글로 만드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내가 의사 전달하기 위한 내용을 만드는 거,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어떤 의견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특정 인물 스타일로 글 써주라. 예를 들어서 뭐 마크 트윈의 글과 같이 해줘. 또는 뭐 허밍이 같이 먼저 만들어줘. 뭐 이런 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또는 어떤 책을 쓰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또는 노래 가사를 좀 만들어 줘봐. 뭐 이런 것들 등등,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내가 작업을 하다 보면, 아 진짜 이런 것은 좀 내 업무에 굉장히 필요해. 또는 내가 이걸 가지고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의 스킬이 키워놓으면 내가 이제 진짜 비즈니스적으로 응용을 할 수 있겠어. 뭐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지금 뭐 몇십만 원에서부터 몇백만 원, 몇천만 원까지 이렇게 그 비용을 받고 작업을 해주는 일도 지금 생겼습니다. 그랬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좀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전달해 드리는 내용이 너무 그 좀 부실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또 잘 알아듣시는 분들이 생각해 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마지막에 이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채팅창에다가 질문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에 보시는 분들은 페이스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을 보고 답변을 드리든지, 아니면은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답변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시간에 이렇게 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